한국의 공연 관람간 딸의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한국의 어느 지하철인 것 같은데 지하철이라면 사고와 범죄의 온상이라는 생각에 무슨 큰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닌가 당황해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슨 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궁금한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지하철 범죄수사팀 팀장 마이클 해링턴입니다. 15년 넘게 뉴욕의 지하철 치안을 담당해왔고 그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처리해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도, 폭행, 살인 사건들은 이제 숫자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늘 경계심으로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제 책상에는 새로운 사건 보고서가 쌓여 있습니다. 어제도 42번가 역에서 한 노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타임스퀘어 역에서는 또다시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딸 클로이는 한국에 공연을 보러 간다고 들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지 모른다 걱정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클로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며 교내 밴드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로이가 기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제 영향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차고에서 오래된 기타를 들고 70년대 락 음악을 연주하던 제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10살 생일 때 선물로 준 기타는 지금까지도 클로이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클로이의 밴드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인 친구 수정이와는 매우 친합니다. 수정이는 1년 전 교환학생으로 와서 클로이의 밴드에 합류했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면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적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주말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올해 초 세계적인 밴드 링킨파크가 7년 만에 컴백을 알렸고 놀랍게도 세계 투어 일정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공연 일정은 매진된 상황에서 클로이는 수정이와 함께 한국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제발 허락해주세요. 수정이네 가족들이 다 책임져준대요. 숙소도 수정이 이모 집에서 지내면 되고 한국 친척들도 많이 계신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도 브루클린 역에서 10대 소녀가 피해를 당한 사건을 접수받은 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접하는 지하철 범죄 통계와 사건 기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로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정이의 부모님도 직접 저희 집을 방문해 안전을 보증했고 한국의 치안이 매우 안전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하던 세계를 경험하라는 조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허락은 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할 것, 위치 공유 앱을 항상 켜둘 것, 그리고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클로이는 귀찮아하면서도 모든 것을 약속했고 수정이도 한국어를 못하는 클로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최근 사건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500건이 넘는 중범죄가 발생했고 그중 상당수가 무차별 폭행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할렘가의 한 역에서 승객이 선로에 밀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범인은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쌓여갔고 모니터에는 CCTV 영상들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이 기대었을 때 클로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짐 다 쌌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데려다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메시지를 읽으며 창 밖을 바라보니 늦은 밤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듯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딸을 먼 나라로 보내는 결정이 옳았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JFK 공항에서 클로이와 수정이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게이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딸의 인생만이 아니라 제 인생도 크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진 세상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클로이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통화를 하기로 한 약속대로 오늘도 출근 전 클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지하철이 들어오는 듯한 굉음이 귀를 울렸습니다. 아빠, 지금 친구들이랑 명동에 가는 중이에요. 지하철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아요. 클로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연결음 소리만 있을 뿐 받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의 경찰 생활 동안 보아온 최악의 상황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범죄 통계 자료도 책상 위에 쌓인 사건 보고서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퀸즈의 한 지하철역에서 17세 소녀가 강도를 당했고 브롱크스에서는 한 승객이 선로에 밀려 중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치 공유 앱을 확인해보니 클로이의 마지막 위치는 서울 지하철 어딘가였습니다. 그 후로 위치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의 전화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최근 뉴욕 지하철 범죄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573건의 중범죄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승강장 관련 사고였습니다. 경찰 700명을 투입했지만 하루 평균 3건의 강력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매일 다루는 사람으로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딸아이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수정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으신 수정이 어머님은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밝은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 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해링턴 팀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평소라면 간단히 넘길 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 클로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수정이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수정이 사촌과 함께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로이와는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부모님의 말씀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마침내 클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붐비는 지하철을 타다가 실수로 전화기를 플랫폼과 전동차 사이로 떨어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운행이 끝난 후에야 전화기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걱정 많이 하셨죠? 여기 지하철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요. 스크린도어라고 선로 쪽에 투명한 벽이 있어서 사고가 거의 없대요. 역도 너무 깨끗하고 안전해요. 새벽에도 여자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닌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클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크린도어라는 말이 특히 귀에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42번가 역 앞에서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불안한 듯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망사고가 제로에 가깝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안전 문제로 고민하던 제게 이것은 마치 구세주와 같은 해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딸의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신경 쓰이고 걱정했던 것이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진 세상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너무 컸던 것은 아닐까요? 평생 범죄 현장만 보아온 경찰로서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데 실패했던 것은 아닐까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클로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꼭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도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딸이 뉴욕에서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로이의 영상통화는 이제 제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딸이 전하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홍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봤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도 정말 신기했어요. 지하철 환승역이 엄청 큰데도 길을 잃을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바닥에 색깔별로 길이 표시되어 있고 모든 안내판이 영어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클로이는 계속해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한 역사, 정확한 시간 준수,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새벽에도 여자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닌대요. 수정이 말로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막차를 타고 돌아가는 게 일상이래요. 역마다 CCTV가 있고 비상벨도 있고 순찰하는 역무원도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뉴욕 지하철 범죄 보고서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도 브롱크스의 한 역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고 브루클린에서는 또다시 승강장 밀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후 클로이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홍대 근처의 작은 공연장에서 버스킹을 했다고 합니다. 수정이가 소개해준 친구들과 즉석 밴드 공연을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음악으로 금방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연주하는 동안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도 모르는 제가 영어 노래를 시작했는데 다들 아는 노래라며 함께 불러줬어요. 클로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70년대 록 음악에 빠져 기타를 치던 시절, 음악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클로이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링킨파크 공연이 다가오면서 클로이의 목소리는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티켓 예매를 위해 밤을 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공연장인 인스파이어 아레나까지 가는 경로도 이미 꼼꼼히 계획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번 공연이 특별하대요. 링킨파크가 재결성 후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제일 먼저 선택했다는 게 대단한 거래요. 일본 공연 일정은 아예 없대요. 수정이 말로는 한국의 공연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공연 문화와 더불어 한국 지하철에 대한 딸아이의 이야기는 제 관심을 더욱 크게 끌었습니다. 지하철 범죄 수사팀장으로서 클로이가 들려주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빠, 제가 서울 지하철역 사진이랑 영상 좀 보내드릴게요. 클로이가 보내준 영상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역사,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열차,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역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역에 통합관제센터가 연결되어 있대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래요. 아빠, 저희 뉴욕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이가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하면 할수록 뉴욕 지하철의 현실이 더욱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새로운 범죄 보고서가 쌓여갔고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클로이가 보내준 자료들을 정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데이터도 수집했습니다. 특히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사망사고가 제로에 가깝다는 통계는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해링턴 팀장님의 제안이 흥미롭군요. 서울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오는 것은 어떨까요? 교통국 국장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고 실무진들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견학을 준비하면서 클로이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딸은 열성적으로 서울 곳곳의 지하철역을 다니며 영상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의 모습과 역사 내 안전시설들을 상세히 촬영해 주었습니다. 클로이가 보내준 관제센터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를 연상시키는 첨단 시스템이 모든 지하철 노선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상태부터 열차 운행, 역사 내 안전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교통국 합동견학단 구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실무진이 서울을 방문하여 일주일간 지하철 시스템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기술팀, 보안안전팀, 그리고 재무팀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로 팀이 꾸려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견학단을 맞이한 서울교통공사 윤태진 부장은 클로이가 보내준 영상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공항철도부터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견학단에 포함된 기술팀장은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객실,
조용한 운행소음, 정확한 시간 준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스크린도어의 작동 방식은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보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지하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각 역사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제사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해링턴 팀장님, 기술팀장 매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도어에 작은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5분 이내에 정비팀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윤 부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2009년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한 이후 승강장 사고는 사실상 제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20% 감소했고 소음도 7.9% 줄었다는 통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강남역 현장 견학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불안해하거나 벽에 붙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주는 안정감이 시민들의 행동 양식까지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팀의 린다가 물었습니다. 윤 부장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의 약 5%로 예상보다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감소로 인한 보험료 절감, 공기질 개선으로 인한 환기 시스템 부담 감소 등 간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유지보수센터 방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정비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예비 부품 창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팀장 톰은 시뮬레이터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견학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의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스크린도어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뮬레이션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저녁 시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뉴욕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래된 시스템을 교체하고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며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 변화는 가능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시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클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했구나. 이제 우리도 변화를 시작할 거야. 클로이는 기뻐하며 링킨파크 공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뉴욕으로 돌아가 실행할 계획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불빛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혁신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을 쓰면서 이것이 우리 도시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장 집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한국 견학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이미 시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해링턴 팀장,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이 물었습니다. 준비해온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1단계로 가장 혼잡하고 사고가 많은 42번가 그랜드 센트럴역과 타임스퀘어역에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한 역당 약 20빌리언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환산할 순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사례를 보면 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고 보상금과 소송 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클로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번 한국의 링킨파크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찍은 영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인파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클로이가 보내준 영상을 시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세계적인 공연이 열리는 도시로서 우리도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시장님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혼잡 통행료 수입의 일부를 이 프로젝트에 배정하기로 했고 연방정부의 교통안전보조금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팀장 톰은 이미 서울교통공사와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42번가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첫 번째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더 이상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링턴 팀장님, 언제쯤 완공될까요? 한 시민이 물었습니다. 1년 안에 첫 시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전히 승객들은 불안한 듯 벽에 붙어 서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클로이가 보내준 마지막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빠, 링킨파크가 왜 재결성 후 첫 아시아 공연을 한국에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관객들도 질서 정연하고 교통 시스템도 완벽하고. 이래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뉴욕도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 통계와 사고 소식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때가 되었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42번가 그랜드 센트럴역의 스크린도어 시험 운영 협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파견된 기술진들과 우리 뉴욕 교통국 직원들이 작업 계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시범 사업인 만큼 모든 과정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갈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도 우리의 시도를 주목하고 있었고 보스턴과 시카고에서는 이미 비슷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장에서 기술팀장 톰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센서 시스템이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진들이 제안한 새로운 공법은 우리의 오래된 지하철 구조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클로이를 통해 알게 된 링킨파크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한국의 선진 안전 시스템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높은 시민의식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시설들, 이 모든 것들이 놓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제게 와서 말합니다. 아빠, 제가 경험했던 것이 도움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뉴욕도 이제 변화하고 있다니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타임스퀘어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도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날을 기다리며 뉴욕의 지하철이 혁신의 상징이 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뉴욕 지하철, 아시아의 혁신을 받아들이다. 우리의 변화가 단순한 시설 도입이 아닌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결정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을 때 지하철 플랫폼 내 사람들의 미소 짓는 표정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벽에 붙어 서 있지 않고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모습도 머릿속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로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범죄 통계 보고서 대신 새로운 지하철 노선에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뉴욕의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클로이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링킨파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들은 미래를 보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 뉴욕도 그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뉴욕의 지하철도 세계인의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도시를 방문한 누군가가 자신의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영감을 얻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클로이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